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차주 친환경성 운송수단 1교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제8장 철도운송의 친환경 관리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2페이지 제1절 추진의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운송수단에 있어서 친환경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산업 부분하고 운송 부분 크게 나누어서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운송 부분에 있어서 철도 운송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운송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리는 실제적으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그리고 화물 자동차의 사고 감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 관리하려고 하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가장 문제는 CO2 배출량을 감축하면서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들, 생육이라든지 모든 환경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파괴를 감소시켜서 생물의 보존을 감축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목표는 차량의 공회전이라든지 과잉 급발출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온실가스 이런 미세먼지 감축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화물 차량의 정수운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감축되더라. 그런 부분은 이제 실제 통계를 본다 그러면 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화물 운송 차량을 중심으로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이 친환경 관리를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죠? 집중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녹색물류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어떤 친환경 물류 활동 정수 운행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치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운송 수단의 밑에 보시면요. 30년까지 운송 부분의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얼마를 더 줄이냐면 29.3%요. 수송 부분에서 29.3%를 줄이는 목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냐면은 30년까지는 5억 3,600만 톤 정도를 줄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CO2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이제 5억 3,600만 톤인데 이 중에서 수송 부분은 29.3%인 3,080만 톤을 줄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300만 대, 수소차가 85만 대, 30년을 목표로 해서요.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 운송 수단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수단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감축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만큼 이 오바된 비용만큼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하로 떨어뜨린 기업한테는 장려를 하고 또 그 갭만큼 목표치만큼 줄어든 갭만큼은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로 물류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사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는 수송 분야는 이제 29.3%고요. 절감을 할 거고 CO2 질량을 그렇게 하면서
에너지 소모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이 수동 분야의 녹색물류 전환 사업이 총 17억 17억 8천만 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화조 또는 물류 기업의 에너지 절감 또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부 지정 핵심 사업하고 녹색물류 공모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핵심 지원 사업은 물류 에너지 목표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80억. 아니야. 80개 정도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데 80개 정도 지원하고요. 통합 단말기는 75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고, 무시동 히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겨울철에 뭡니까? 차량을 정지했을 때 운전기사들이 뭐예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히트를 키지 않습니까? 히트를 키려면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공차 회전이 되기 때문에, 공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고,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이런 환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 하는 그런 기기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 스포일러라고 해서 이제 33개 이렇게 해서 약 1200억 정도가 정부의 지원이 될 거고요. 또는 이제 그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는 520개, 그 다음에 이제 효과 검증 시스템에 하는 데는 60개 정도, 이렇게 해서 580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해서 전체에 한 17억 정도, 17.8천억 정도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3페이지 얘기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화주하고 물류 기업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녹색물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물류 실천을 한 기업에서는 지정 표시를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추진하는데 소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본다 보면 물류 시설의 부분인데, 복합이라든지 일반 물류 터미널 또는 물류 단지의 어떤 그런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 배후지의 물류 시설 관련된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 단지 중에서 물류 관련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물류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공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첨단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보조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물류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라는 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에너지 목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화물차의 소유가 100대 이상인 기업한테 100대 이상 기업한테는 너네들이 에너지 사용량, 즉 다시 말하면 경유 1리터당 1리터당이죠. 0.52g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CO2 배출량이 나옵니다.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송이 100대가 연간 운행 대수가 얼만데 100대인데 그래서 이 100대라고 보면 100대에다가 몇 킬로를 총 띄었느냐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나옵니다. 에너지 사용량에 CO2 경유가 되겠죠. CO2 배출량 계수를 곱해버리면 연간 얼마 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12,000톤 이상, 화주 기업은 12,000톤이고 물류 기업은 화물 자동차 100대 이상 기업은 반드시 이렇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물류 사업 전환 선정에 대해서 선정이라든지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요거는 우수 녹색물류 기업을 지정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기업은 목표치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에 못 도달한 기업은 계속적으로 개선 명령을 하고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만약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1차, 2차 경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100대 이상에는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제도에 참여를 해서 등록을 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사용량을 보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해서 너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달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바로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이라든지 이행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회사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인데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있는데 102대가 연간 예를 들어서 12만 킬로를 띄운다. 토탈 12만 킬로를 띄웠고 그에 대해서 에너지 사용 띄었는데 에너지 차량 톤수별 운행거리 계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 8톤이 1리터당 몇 킬로를 가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15톤, 18톤 이런 어떤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3.5킬로를 갑니다. 리터당 3.5에서 3.7킬로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총 연료 소모량에서 나누기 3.7을 곱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한다고? 0.528인가 이렇게 개수를 곱해버리면 총 뭡니까? 이 사용량이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목표를, 개수를 만들어서 산정을 하고, 그 목표치를 정해 놓는 게 바로 물류 에너지 목표 관리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98년도 이후는 이 경유 가격이 높아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강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대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에 대해서 목표 관리제를 두고 안 하면 뭡니까? 페널티를 물으니까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 산업과 수송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이 에너지 관리 목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 간에 협의를 해서 이행 기획 및 관리 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목표 관리 제도인데,
6페이지 보십시오. 2020년까지는 지금 현재보다도 37%를 다운시켜야 됩니다. 전체를요. 이거는 국가별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요.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에너지 목표량을 정해놓고, 배출량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국가별로 정해놓고 국가에서는 또 그 계수 안에, 목표량 안에서 뭐 수송이냐 산업이냐 또 군을 만들고, 산업에서는 또 빌딩이냐 뭐 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냐 포장업체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수송 분야에서는 트럭 분야, 그 다음에 그 물류 시설 분야, 그러니까 물류센터 분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뭐 시설 설비들, 뭐 에너지를 들어가는 어떤 시설 설비들, 뭐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것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어떤 목표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범위는 이 물류 활동에 있는 전 과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물류 에너지별 사용량이라든지 배출량, 운송량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기업체들한테 독려하는 수준인데, 그거는 뭐 형식적으로 협의 설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아예 정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에서는 그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목표치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8톤, 차량 같은 경우는 8톤은 얼마, 12톤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대충적으로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3.5kg 리터당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그죠? 개수들을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개수값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달성을 위해서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 지원금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설치라든지 뭐 설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은 노력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가 감축될 거고, 그죠? 그래서 정부가 그걸 이제 WTO인가 이렇게 해서 환경기구에 이렇게 환경기구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국가적인 목표치를 또 설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페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30년까지는 우리 수송 분야에서는 화물자동 운송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목표를 29.3%를 이제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0대 차량의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물동량을 12,000톤 이상, 이렇게 100대 이상 기업과 연간 이 에너지 사용량을 12,000톤 이상 하는 화주 기업들,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사업자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류 에너지 목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교통부와 물류 또는 화주 기업 간의 자발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강제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예 설정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또 정부의 또 어떤 그 정책의 방침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뭐 동원산업이라든지 한진우리, 뭐 CJ 대한통운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년까지는 현재까지 385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는 그 참여 385개사는 화물차를 100대 이상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들이 12,000톤 이상의 사용 소모되는 어떤 그런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 추진 방법으로서는 이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 1, 2% 계속적으로 감축하는 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0년까지는 현재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는 저기 그 CO2 배출량을 감소해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분야에서 도로 연평균은 59.9% 정도가 저기 그 감소될 것이다. 뭐 성장이죠, 그죠? 연평균이니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는 강제 협상에서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목표 관리제들 지정 기간에 대해서 대형 물류 기업으로서 대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2,000 톤 이상의 사용한 에너지, 그죠? 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목표 제대 지침에 의하면 3년간 사용량이 연평균 4,778톤 정도, 그죠? 줄여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온실가스 배출량도 5만 탄소를 톤으로 하는 거죠, 그죠? 5만 톤 정도 기준을 업체에서 해라,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업체 지정을 하는데요. 정부와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실적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관리를 정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검증을 받고, 검증을 받는데 누가 하냐면 우리 그 교통 환경인가요? 거기서 검증, 안전관리공단인가? 거기서 외부 기관으로서 지정받아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물류 실천기업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평가들은 이제 왼쪽에 보면 항목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평가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지표들, 지침들이라고 그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배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100점을 받아서 100점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안전관리공단 거기서 이제 이임을 받아가지고 대상 기업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전문 위원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전문위원들이 가서 그에 대해서 이제 관리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실적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평가표에서 쭉 평가를 합니다. 그죠? 평가를 해서 토탈 점수를 매겨서 80점 이상이 됐을 때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65점 됐다 그러면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그러면 환경 경영에 왜 하느냐라고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거는 기업이 생산 활동하는 데 있어서 파생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환경 문제, CO2가 가장 우선이 되겠죠. CO2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런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그 환경 배출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우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생육이라든지 식물의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해를 최소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게 바로 환경 경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어떻게 차이 나느냐를 봤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구 환경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대가 변하면서 실제적으로 식물의 성장대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우리나라 남해 지방에서도요, 열대 과일이 생산된답니다. 옛날에는 꿈도 못 꾸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구마 생장성 한계선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구마들이 실제적으로 생장의 한계선이 어디냐면
이 충북권 정도, 충북 이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저기 강원도 오지에서도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기후대들이 뚜렷해서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이제 온난화되다 보니까 심지어 열대과일이 이제 남해에서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파인애플 같은 이런 것들이 재배된다는 거 보고 참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이거를 그 법규를 국제협약기구로 만들어서 거기서 표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대를 이 앞으로 2, 3년 내에 증가를 온도대 증가를 지금은 3도인가 5도인가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온도대를 증가되는 걸 떨어뜨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표준을 정해놓고 실천 사항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국가별로 배정을 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이제 소비자라든지 지역사회,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 뭐 이런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저기 뭡니까 감시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이 그 환경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경영 체제에 대한 법규 준수라든지 또한 뭐예요? 그 기업의 그 환경 대응에 대한 일정 물적 자원 이런 부분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기업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에서 일말의 어떤 그 가이드 기준이라든지 정해놓으면 그걸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대비 철도는 화물차 대비 소비량이 14대 1이기 때문에 14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CO2 배출량이 그 13대 1이기 때문에 철도 운송 수단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환경성을 최소화하기에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트럭 운송을 철도로 연계시켜서 실제적으로 철도하고 트럭킹하고 이 연계시킬 수 있는 모달 시프트를 추진하자. 이런 게 이제 철도 운송 부분의 어떤 그 친환경성 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요. 친환경 경영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걸 아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 경영 시스템을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ISO 14001에 이제 요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환경학에서 경영자의 책임이라든지 지원 활동, 그다음에 그걸 실천하기 위한 어떤 세세적인 어떤 지원 사항, 실천 관리 사항, 운영 사항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ISO 1400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환경성 검토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환경성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성이 먼저 충분히 파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험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식이라든지 정보, 그 다음에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한테 계속적으로 공지를 하고 구성원들이 그에 대해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교육을 시키고 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정한 기업들은 아예 의무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우리 종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 교육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 이상 수료해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환경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직급별로 분류를 해서 이 체계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볼 수 있는데 그건 IS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걸 명시를 해줍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가급적 그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또 매년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해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그죠? 10월인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죠? 2020년도에 환경성과 평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져서 그에 대한 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와 같이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침서, 그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운영 부분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시설 설비, 보수 유지, 부서 간의 업무 체계, 이런 게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생태계에 관한 보호, 주민과의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주변, 그죠?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환경성 연갑 평가에 이런 식으로 지표들이 쫙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13페이지요. 그래서 성과 및 평가의 그 환경보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이제 철도 운송 부분을 넘어와서요. 철도공사에서는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정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레일에서는 작성 프로세스를 기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침서라든지 맞게끔 이 가이드라인이 제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철도 같은 경우는 GRI 해서 G4 가이드라인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국가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 해당 기업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목표치를 정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율적이라지만 사실상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녹색 성장 기본법을 이제 목법인데, 여기에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그에 대해서 녹색 물류 기술과 녹색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실현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가로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그런 그 법을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 배출을 줄이고 그에 대해서 관련된 기술 요소를 개발이라든지 투자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해라, 자기 설정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교통 부분별로 부분에서 온실가스 목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담률이라든지 철도 수송 분담률에 대해서 중장기 또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 지하철, 경정철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런 데에서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체증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도시에 대한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사실상 우리는 환경 오염은 감축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이런 대중교통을 활용함으로써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 승용차보다도 그죠? 적으니까 개별 승용차보다도 대중교통을 한다고 하면 에너지 사용량도 줄일 그런 감축 목표를 해서 집중적으로 대량 운송 체계로 많이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저기 버스 전용 차선을 설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승용차로 가는 것보다도 대중교통으로 가니까 더 빠르게 뭡니까? 그 목표지에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교통 시내 부분에서 체증을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일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요. 물류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를 그 감축이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해놓고 이제 그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맞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차, 뭐 교통수단별로 그죠? 에너지 배출이라든지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이행 계획서가 실천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로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교시에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